변동성이 확대되는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투데이 분석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우리 시장은 사실 삼성전자의 좀 충격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좀 그러니까 급락은 나왔지 다른 시장, 다른 업종은 좀 그나마 좀 받쳐줘서 다행인데 그래도 이게 우리 시장을 그동안 끌고 왔었던 게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였지 않습니까? 네. 1월 이후에. 네. 근데 어제 보면 실적 뭐 예상은 했지만 반도체 영업이익 뭐 97% 하락 이 부분보다는 또 투자 감산에 대한 얘기를 시장에서 기대했는데 그 부분은 좀 안 나와줬고 네. 모바일 가전도 사실 좀 부진하기 때문에 총체적인 난국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네. 전망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오늘 또 하이닉스 발표가 있죠. 한 그렇죠. 1조 원 예상하는데 저는 어제 발표를 보면서 20조 이제 반도체 부분만 20조 매출에 영업이익 2,700억. 사실 적자로 봐야죠. 왜냐하면 환율을 감안하면 환율 효과를 감안하면 흑자를 돌리기 위한 어느 정도의 숫자 변형 정도였다. 사실 적자로 봐야 된다. 반도체 부분에서 지금 흑자를 보고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인텔 9천억 적자죠.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사실 삼성전자도 적자로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반도체가 들어가는 건 결국 내구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내구재 사이클링을 좀 봐야 돼요. 내구재 사이클링은 예전에보다도 내구재 사이클링 한 반기 정도였다면 지금 내구재 사이클링이 반도체 사이클링 한 분기 정도로 줄었어요. 한 분기 정도로 설계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인도 줄었기 때문에 지금의 적자 폭은 실제적으로 소비재로 연결되는 것은 한 1분기, 2분기 전으로 본다면 향후에 이런 실적 현황들은 앞으로 2, 3분기는 더 갈 것 같다. 반도체 부분은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특히 코로나 시국에 이런 얘기를 삼성전자나 일전자 사람들 만나면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 당시 가전이 폭발했지 않습니까? 이유가 이제 이렇다는 거예요. 이제 못 나가니까 보통 3인 가족, 4인 가족이 해외여행을 가는 비용을 400을 봐요. 그래서 그 정도의 비용을 가전으로 대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전 시장이 폭발을 했거든요. 근데 그 내구재 시장이 한 2년을 갔으니 사실 사이클링 보면 그 내구재 시장은 끝났다. 그렇죠. 바꾸지는 않는 거죠. 근데 그 시장 일단 죽었고 PC 시장도 마찬가지로 그때 폭발적인 변화가 있어서 죽었고 이제 새로운 게 없는 거죠. 유일하게 남아 있는 거는 DDR5 뭐 CPU 교체 정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기 상황에서 DDR5나 CPU 엔트리 CPU 교체가 폭발적인 것을 일으킬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오히려 저는 지금 챗GPT라든지 구글이나 MS에서 일으키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하반기에 가면 더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기제는 될 것이다. 오히려 CPU보다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시장에서 원하는 거는 반도체 수요가 증가를 시키려면 결국에는 메가 트렌드의 테크 변형이 한번 있어줘야 이게 이제 수요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변혁이 있지 않는 이상 현재의 반도체 정도의 시장은 한 1, 2분기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다는 게 지금 예상입니다. 저희가 사실 우리 경기가 안 좋아질 때 쌀은 줄이진 않지만 경기가 좋을 때는 좀 스마트폰 바꿔볼까 하는데 경기가 또 다시 안 좋아질 때는 다음에 사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래서 따라서 전장까지도 부진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시장까지 부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앵커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반도체요? 반도체와 함께 전장까지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전장이라고 하면은 뭐 계속적인 수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마다 이게 시장 상황, 특히 이제 경제 전망에 따라서 그 수요의 폭이 너무 많이 바뀌니까 좋게 볼 때는 반드시 오고야만은 미래라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밸류에이션도 많이 땡겨오고 여러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생각보다 전기차 수요 내지는 전장 부분들은
좀 부진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다만 아까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새로운 킬러 어플리케이션 아니면 킬러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아이템이 나와주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전반적인 그 전환을 갖고 갈 수 있을 만한 게 당장은 없다라는 거. 그렇죠. 약간 공급 사이드에서 줄여주면서 수요의 부진을 어떻게 하면 좀 메이크업 해줄까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크게 막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분야를 찾기보다는 공급 쪽에서의 완충 역할을 얼마나 해주는지 이걸 좀 잘 봐야 되지 않겠냐. 근데 한 가지 희망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우리가 주가 측면에서는 이 공급과 관련된 이슈를 작년에 상당히 많이 받아왔다는 정도. 근데 이제 공급과 관련된 노이즈는 계속 있겠지만 주가가 어제는 좀 급락은 했지만 예전처럼 막 크게 또 우하향하면서 지속적인 주가의 하향 압박에 대한 고민을 가져갈 필요는 좀 없을 것 같다. 네, 또 그렇게 그 볼수 부분에 있을 것 같아요. 동의하는데 어제 실적 발표를 자세히 보면 전 두 가지 키워드가 재미있었어요. 그러니까 삼성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재고 자산 평가 손실을 많이 반영했다. 맞아요. 그러니까 빅베스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음, 그러니까 4분기에는 보통 경영진들이 4분기에 빅베스를 무슨 말이냐면 재고 자산을 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을 높일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는 거죠. 또 하나는 메모리 가격, 그러니까 그 삼성이 이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우리는 인위적인 감산을 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는데 이거 맞아요. 의원을 잘 읽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감산을 하지 않지만 자연적인 감산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거는 뉘앙스의 차이인데 저는 요즘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할 때마다 IR 같은 데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FOMC의 그 의장들이 하는 말과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 잘 읽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자연 감산은 지금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그 수요자 측이 오다를 적게 하면 자연 감산을 할 수 있다. 대신 인위적인 감산을 하지 않겠다. 그 말은 모델 믹스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현대자동차가 그 수익이 되게 좋지 않았습니까? 자동차용 반도체는 부족한데 수익이 좋았거든요. 그 말은 모델 믹스를 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좋은 제네시스급이나 수익성이 좋은 차들을 먼저 생산하고 수익性낮은 중소형 자동차를 생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영업 지키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를 하겠다. 그러니까 수익성이 좋은 것부터 모델 믹스를 내서 코스트를 줄이겠다. 그래서 빅베스를 저는 했다고 보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빅베스를 했다면 1분기 영업이익은 굉장히 어느 정도 시장 예상보다는 선방할 것 같다. 네.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주가 측면에서는 거의 이제는 바닥을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어제 발표를 보고 저는 하는 거죠. 이 정도의 실적을 드러냈다면 1분기 실적에서는 굉장히 선방 효과가 있다. 문제는 오히려 저는 그 스마트폰이라 봐요. 스마트폰. 네, 스마트폰이 지금 이제 좀 매크로하게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빅테크에 대한 트렌드 변화가 없어요. 5G에서 벌써 우리가 한 4, 5년을 겪었습니다. 그 5G조차도 상용화가 안 돼서 계속 지지부진하고 있는 게 스마트폰의 수요를 더 이상 이끌어낼 수 없는 상황이었고, 메타버스라든지 뭐 큰 기술 이변을 계속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생활에 들어오는 게 너무 지금 장벽이 커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고, DDR5 CPU 교체를 하지만 사실 CPU 교체가 한다고 해서 그 CPU 교체가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있어서 그게 지금 잘 안 돌아가서 CPU 교체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오히려 빅테크에 대한 트렌드 변화가 없는 것이 오히려 시장에 더 큰 효과지.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는 하반기에, 그러니까 뭐 지금 이야기하는 AI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조금 빅테크가 바뀌었을 때를 요 반도체를 볼 때는 그런 시장을 예상하는 게 저는 수요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정확한 예측이지 않나. 그러니까 주가 측면에서도 보통 빅테크가 나오기 전에 6개월 전에 설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반도체 오다 그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분기에 이미 그 삼성전자의 클라이언트들은 재고 조정을 다 했다는 이야기예요. 재고 조정을 했다는 이야기는 1분기부터 오닥을 갈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빅테크에 대해서. 그렇다면 빅테크 트렌드 변화가 좀 감지되는 시점이면 저는 들어가도 이제 하방암 효과는 거의 끝나지 않았나는 생각이 어제 실적 발표를 보면서 좀 해봤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만 두고 봤을 때 투자자 입장에서 이걸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게 되는데, 저는 어제 실적 발표를 보고 감사는 안 하겠다고 했지만 어쨌든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오히려 표명했다라고 읽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제 저는 또 재밌는 게 본 게 카펙스예요. 투자 부분. 카펙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적이라는 거죠. 공격적이라는 거는 뭔가 자신 있다는 이야기고 어제 또 하나의 그 실적을 자세히 보면 파운드리 부분이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의외로 그 부분도 저는 굉장히 안 좋은 속에서는 호재다.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하이닉스도 발표를 하겠지만 반도체 부분의 하방 효과는 거의 다 나타나지 않았나. 더 이상 늘어날 건 별로 없다. 이제 문제는 좀 매크로한 부분에서 이게 얼마나 이끌어줄 것인가의 문제인데 반도체 내 업종에서 보면 그 하방 효과는 거의 마무리되지 않았나는 생각을 얼핏 해봤습니다. 재고조사까지 끝났으니까요. 네. 여기 대해서 같은 저는 이제 입장이실까요?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많이 반영을 하면서 4분기 빅백스를 했고 네. 수익성 위주로 간다라는 거는 공금을 과도하게 늘려서 수익성이 훼손되는 걸 막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주가는 뭐 30~40% 하락을 한 상태에서 저 잘 버티겠다라는 거고 그렇죠. 잘 버티는 상황이 앞으로 더 나빠지기보다는 조금씩은 개선될 상황 그리고 그 고객사들도 재고가 조정이 될 거고 어떤 수요가 나올진 모르겠다. 다만 지금 공급 상황에서는 버틸 수 있는 주가 수준이라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그래도 좀 잘 버틸 수 있다. 저도 이렇게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두 분 같은 의견으로 버티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비대면 교육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장 초반부터 강세를 띄었습니다. 아무래도 교육부가 하반기부터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이 디지털 전환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선데요. 이렇게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고 방향성을 잡아가지 못할 때는 때로는 정책적으로 좀 뒷받침해주다 보면은 시장에서 힘을 받곤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비대면 교육주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저희가 좀 매수의 기회로 봐도 좋을까요? 요거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연초에 그 대통령실에서 이제 각 부처별 보고가 있었는데 교육부 보고가 5일 날 있었거든요. 그때 메인이 뭐였냐면 이겁니다. 디지털 기반 교육 핵심이라는 주제인데 사실은 뭐냐면 그 지금 챗GPT라든지 AI 같은 게 나오면 어떤 이상의 교육이 벌어지느냐. 지금은 한 반에 25명의 애들을 모아놓고 일종 도매금 교육을 하죠. 그 각각에서 교육의 진행 속도, 습득의 속도가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도매금 교육을 받아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I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분부터 25분까지 각 친구들의 교육 그 습득 속도에 따라서 교육을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교육 혁신, AI 교육이라는 건데 네. 이거에 대한 전초전을 시작하겠다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시범 교육을 올 하반기에 하겠다고 발표를 이미 5일 날 했습니다. 네. 저는 이게 시장에 갑자기 이제 이를 말에 나타나는 게 되게 좀 의아했는데 실제 5일 날 발표를 했고 이제 물론 그 호재는 하나가 있었죠. 그게 뭐냐면 구체적인 그 우를 박았어요. 교육부가. 어제 이틀 전에 7월 중에 디지털 교과서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마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교과서 시범 운영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드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이 어디 있지? 디지털 교과서 만드는 기업들이 어디 있지? 그래서 뭐 어떤 기업들이 뭐 IB 김영이라든지 YNN 넷이라든지 NN응유라든지 이런 기업들 뜯긴 했는데 저는 오히려 좀 크게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뭐 AI 이런 그 챗GPT 이랬듯이 저는 그런 기업들이 훨씬 강할 겁니다. 이 큰 메가 트렌드를 보면. 그러니까 AI를 기반으로 한 개인의 인디비주얼한 각각의 학습에 대한 성향과 학습에 대한 습득 속도와 이런 걸 다 커스터마이징해서 교육을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 교육의 시스템을 만들려면 결국 KT 정도가 아니면 사실 이 정도 인프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작은 벤처 중소기업들이 거기서 나오는 줄기의 가지 정도의 기술은 들어갈 수 있을지언정 이 큰 축의 AI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것은 KT나 SK텔 같은 기업이 아니면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 호재는 그 호재와 같이 봐야 된다. 결국은 교육도 그 방향으로 갈 것이고 그렇다면 KT가 경기도하고 시범 운영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그 효과를 좀 보기는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접근하는 게 이 분야는 맞다. 교육주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줄기에 나오는 각각의 기술들을 가끔 호재가 될 수 있는데 그것들은 그 7월달 시범 운용을 시작할 때
교육부가 어디부터 시작할 거지? 라고 인사이트를 얻는 게 훨씬 투자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트렌드는 그렇게 간다. 네. 예,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광범위하게 어떤 인프라를 깔고 전체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나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전반적으로는 KT 정도가 일단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네. 컨텐츠는 KT는 이제 수혜가 될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교육과 관련해서는. 왜냐하면 그 세 번째 질문도 이 통신사와 관련된 질문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KT한테는 또 악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또 오히려 정부가 5G 신규 사업자를 저렇게 3년간 독점권을 제공한다라는 거는 신규 사업자가 있다면 5G에 대한 투자를 더 빠르게 하라라는 그런 얘기도 있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존 3사한테 더 이 5G 이상의 투자를 하라라는 얘기도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5G와 관련된 승자에 대한 얘기 작년 말부터 이 5G와 관련된 얘기들이 스금스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왜 그런지 그리고 이 승자가 누가 될지 참 궁금합니다. 저는 정부가 시장을 좀 역행하는 것 같아요. 혹시 5G 바꾸고 LTE하고 큰 변화 느끼셨습니까? 저는 5G 하고 나서 좀 불편했어요. 저도요, 그렇죠. 오히려. 네, 네. 바로 정답은 거기 있습니다. 네. KT하고 LG 플러스가 안 하는 거죠. 유저들이 불편함도 없고 사실 5G의 핵심은 이게 28GHz를 가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메타버스, 3차원 영상 그에 대한 거 그리고 그 자율 자동차 이 정도 기술이 가야 사실은 그 인프라가 필요한 거거든요. 실제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통신사에서는 1조 원 이상의 돈을 투자해서 망을 깔지 않죠. 정부에서는 깔라고 대역도 빨리 내줬고 해도, 그렇죠. 해줬는데 왜 안 까냐? 사용자들이 불편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매기 하나 풀어놓는 거예요. 너희들 계속 투자 안 하면 우리 사이동 통신 허가한다. 제가 볼 때는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정부에서 정부에서 네. 굉장한 베네핏을 주고 3천억 정도의 6천억을 지원해주고 이거 뭐 핫스팟 깔면 3천억밖에 안 들어. 이거 깔아서 우리가 허가해 줄 테니까 동사업 해. 이런 얘기 하지만 저는 시장이 그렇게 먹힐 것 같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 28GHz의 대형망을 인프라를 깐다고 해도 이거를 뒷받침해 줄 소프트웨어나 컨텐츠가 아직 없습니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 4G 그러니까 4K, 8K TV를 다 집에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여전히 FHD만 보고 있거든요. 컨텐츠가 안 따라주니까.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28대역의 통신망을 몇천억, 1조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인프라를 깔더라도 여전히 관련된 소프트웨어는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좀 인위적으로 우리가 4천억 정도 지원해 줄 테니까 하라고 하지만 저는 오히려 기존 통신 3사가 그렇게 손해볼 거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시장은 그렇게 읽을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라면. 이것 때문에 KT하고 LG 플러스가 뭔가 페널티를 받아서 주가 떨어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코스트가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넣어야 됐던 코스트를 오히려 부담을 경감시켜서 저는 이게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그럼 손해가 되지 않을 거라고 하셨는데 앵커님께서도 예전에 저희가 얼마 전에 가지 않은 아직 달리지 않는 말 중에 하나를 통신으로 꼽으면서 네. 지금이 통신에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때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대표님과 같은 입장이실까요? 5G 저도 이제 질문을 위해서 이제 5G의 승자를 얘기했는데 5G가 이제는 사실 좀 지난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고 지난 아이템을 시장의 논리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수익 분석을 했는데 이거는 뭐 이렇게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껴둔 아이템이라고 네. 봐요. 근데 이제 통신을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시장의 어떤 상승,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흐름상 약간 방어적인 개념 그리고 최근에 이 배당이라든지 이런 어떤 밸류에이션이 좋은 업종으로 선순환이 됐을 때 이 통신업도 되지 않겠냐. 근데 이제 아까 얘기 들어보다 보니까 통신도 크게 모멘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작은 약간의 이 활로가 나타나는 아까 교육 비대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우리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신상품이라고 하면 메타버스나 뭐 AI, AR
XR 이런 것도 뭐 통신한테는 조금 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그게 모멘텀이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일상화 정도 되려 그러면 사실은 28GHz 대역이 필요하거든요. 지금은 그게 우리가 지금 대부분의 우리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직 그거 사용하지 않고 그 일상적인 유저 정도의 사용량으로는 통신사에서도 3.5GHz 충분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28GHz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깔지 않는 거거든요. 이제 이번 CES에서 우리가 느꼈지만 그런 것들이 일상화되기 첨예될 때는 저는 통신주가 굉장히 급등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테크의 메가 트렌드 변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때 필요해서 오히려 저는 5G보다는 5G는 스킵하고 우리가 4G 기억 못하지 않습니까? 3G 네. 기억하시죠. 3G에서 5G 갔다가 5G도 그렇게 호응 못한 오히려 6G로 이미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6G. 그 메가 트렌드는 그렇게 보는 게 맞고 이번 사이동 통신 발표는 그 정도로 정부가 급했구나라고 시그널을 읽어내는 게 저는 맞다. 오히려 통신사에서는 부담을 들었다. 저는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5G에서 6G까지 저희 다양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톡톡하게 잘 분석해주신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